네, 중부지방은 종일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내일까지도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네, 또 태풍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장마와 태풍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서울은 오늘 하루 종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소식도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피해량 얼마나 됩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장마 전선이 좀 중부지방까지 북상을 하면서 역시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고요. 오늘 거의 종일 서울을 포함한 경기와 강원도 지역에 이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상당히 굵은 장대비가 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을 좀 보시면요. 경기 가평군이 한 247mm 정도 내렸고요. 포천이 210, 의정부가 208mm 정도 내렸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0에서 200mm 이상의 상당히 큰 장맛비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번 장맛비의 특징이 1시간 동안 상당히 단시간에 내리는 비가 좀 강하게 내리는 비가 좀 많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시 옹진군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1시간에 68mm가 쏟아졌고요. 이 포천에서도 57mm가 내리면서 상당히 큰 그리고 또 아주 강한 장맛비가 종일 쏟아졌습니다. 예, 어제 오늘 긴급 재난 문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예, 아직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은가요? 예, 지금 비가 잠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일단 서울하고 경기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는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경기 남부라든지 일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좀 내리고 있고 강원 북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호우특보가 좀 발령돼 있는 상황입니다. 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소강 상태에 들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비구름대가 좀 유입이 되면서 앞으로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는 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꽤나 길게 장맛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그칠까요? 예, 일단은 기상청에서 보기로는 내일까지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많은 곳에서는 120mm 이상도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장맛비가 좀 많이 내릴 것으로 아직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 장맛비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내일까지 비가 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고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좀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뭐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일단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후에는 금요일 정도 돼서 장마가 좀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전국이 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이후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이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남부지방에서는 장맛비가 좀 오락가락하면서 무더위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장마전선이 중부지방 상당히 깊숙이 북상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장마전선이 북상을 했다는 것은 역시 장마전선을 밀어 올려주는 한반도 아래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당히 남북으로 좀 확장을 하면서 중부지방까지 상당히 강한 비를 뿌릴 수 있게 됐고요. 특히 하층에서 상당히 강한 이 난기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비구름대가 상당히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뭐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정도로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단시간에 좀 강한 비가 내리는 이런 특징을 또 보이기도 했고 역시 한반도 상공에서 차가운 공기들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층에서의 어떤 따뜻한 공기와 상층에서의 그리고 찬 공기 이런 것들이 좀 뒤섞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여름철에 보시는 이 소낙성 구름, 상당히 단시간에 쏟아지는 이런 특징들을 또 보이곤 했습니다. 역시 또 구름 상층부에서 복사냉각이 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특히 강한 비가 내리는 원인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한반도에 상당히 강한 그리고 많은 장맛비가 좀 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장마가 끝나고 나면 비가 이제 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가을 장마라는 말도 있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수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8월 상승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비가 한 56mm 정도 평균 내렸는데요. 최근 같은 20년 같은 경우에는 100mm가 좀 넘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최근이 8월 상순에 강수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2배가량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역시 8월 중순에도 과거에는 한 78mm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91mm 정도니까 역시 8월 중순에도 최근에 장맛비가 좀 강해졌다. 예. 장마 후에
폭우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오는 시기긴 합니다만 우리 한반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풍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역시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고 어쨌든 과거보다는 최근 트렌드가 이 장마가 끝난 후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상청에서 예보하기로는 장마가 끝난 후에 폭우 그리고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마가 끝난 후인 2차 장마라든지 가을 장마 주로 8월 중하순부터 해서 9월 달까지 이어지는데요. 역시 올여름에도 이렇게 2차 장마가 좀 강하고 또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장마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 토양이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 피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장마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중기에 강하게 내리니까 비 피해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산사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2차 장마 같은 경우도 역시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2차 장마 후에 이런 2차 장마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또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태풍이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현재 태풍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예, 1호 태풍 네파탁인데요. 현재는 괌 남쪽 이 1000km 부근 해상에서 현재 서북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태풍 위쪽에 위치한 편동풍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태풍의 강도가 올라오면서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65헥토파스칼이고요. 이 중심부에서의 최대 풍속은 초속 37m 정도로 상당히 태풍의 중심부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중형 태풍의 모습으로 해서 시속 한 약 32km 정도로 북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목요일 정도나 금요일 정도에 대만 북부 해상까지 진출한 이후에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중국 동안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일요일 쪽에 상해 부근에 진출을 한 뒤에 서해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이 태풍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주말쯤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진로는 사실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반도로 꺾어서 들어온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 동안 쪽에 접근을 한 뒤에 바로 빠져나와서 서해상 쪽으로 진출할 것으로 현재 기상청은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한 일요일에서 월요일 경에 제주도라든지 일부 남해안 지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경에 이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태풍하고 상당히 가까운 제주도라든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상당히 강한 바람 그리고 강한 비 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현재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태풍의 진로가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이고요. 올라오면서 이 태풍의 강도가 좀 강해집니다만 한반도 주변으로 태풍이 오게 되면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렇다 보면 진로도 또 갑자기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 정보를 이 기상청 정보를 좀 수시로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폭우의 태풍까지 당분간 기상 여부를 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태풍이나 폭우가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예, 일단은 지금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앞으로 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대비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이 정선에서 차량이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에 고립되거나 차량이 또 물에 잠기는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장마의 특징이 국지성으로 강하게 내리고 최근 장마의 트렌드 역시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천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릴 때는 특히 차량 운행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하천에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재빨리 하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를 막는 가장 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기도에서는 또 옹벽이 좀 붕괴가 돼서 토사가 휩쓸리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내리다 보면은 이 토양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사태 우려도 있고 이렇다 보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주변에 토사가 있거나 하면 역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또 시설물도 집 주변의 시설물도 단단히 고정을 해둬서 이 강풍 피해에도 대비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